자, 좀 잔소리가 따르고 이제는 여기실지 모르겠어요. 10월달 시작하면서 매번 누누이 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제 약 2개월여 후면은 2023년이 시작이 됩니다. 2022년보다 더욱 멋진 2023년을 만들어 가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무조건 10월 중에 2023년에 대한 비전과 목표와 계획이 다 수립이 되어 있으셔야 됩니다. 11월과 12월은 준비 기간이 되셔야 되고요. 1월 1일은 멋지게 시작하는 스타트하는 그런 날이 되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배 안에서 어디로 가는지조차도 모르고 그냥 노만 젓는 사람이 될 것이 아니라 배 선미에 서서 저 넓은 그 바다를 바라보면서 어느 쪽으로 갈지 어느 방향으로 갈지를 명확하게 인지하고 이제 키를 돌릴 수 있는 그런 멋진 나의 모습을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준비한 내용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할 텐데요. 우리가 성공적인 나의 삶을 만들어 가려면 반드시 생각하셔야 되는 키워드가 있습니다. 바로 메신저입니다. 네,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메신저입니다. 네, 자, 과거로부터 이어져온 수많은 관습과 문화를 통해 우리는 손동작 하나까지도 메시지를 담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으실 거예요. 뭐 예를 들면 주먹을 쥐면 어떠한 결심을 뜻한다는 거고, 또는 검지를 피면 어떠한 방향을 의미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는 모든 액션이나 뭐 행위 뭐 등등은 다 메시지를 담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의미를 담고 있고, 메시지란 작품에 담긴 작가의 의도나 교훈 또는 어떤 사실을 알리기 위한 전언을 의미하는데요. 과연 나는 나의 삶에 얼마나 많은 메시지를 담고 있는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성이 굉장히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나라는 존재가 세상에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무엇이고, 나의 비즈니스, 나의 직업, 나의 업은 세상에 어떠한 메시지를 전하고자 하는가, 그리고 내가 팔고자 하는 이 상품들은 어떠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누군가는 단지 그냥 세상을 살아가기만 하지만 누군가는 세상에 메시지를 전달하면서 살아갑니다. 누군가는 단지 일을 하지만 누군가는 자기의 일을 통해서 어떠한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해요. 누군가는 단지 먹고 살기 위해서 상품을 팔지만 누군가는 이 상품 안에 메시지를 담아서 판매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네. 길거리에 이제 우리 너무나 이제 어여쁘신 할머니들이 좌판을 깔아놓고 야채를 판매하고 계시는 분들 종종 길을 가다 보면 보잖아요. 근데 어떤 할머니께서는 그냥 그 야채를 팔아요. 근데 어떤 할머니께서는 그 야채 그 판매하고자 하는 콩나물이나 상추나 여기에 메시지를 담아요. 네. 당신의 그 아침 식사에, 식탁에 행복이 가득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내가 가장 신선한 야채들만을 가지고 왔다. 이건 메시지잖아요. 네, 결이 다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월요일 아침 성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이 문장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메신저가 되셔야 돼요. 메신저가 되셔야 됩니다. 평범함을 거부하셔야 되고요. 특별한 존재가 되고자 하신다면 내 삶의 모든 것에 메시지를 담아서 전하는 삶이 되셔야 됩니다. 내가 쌓아온 지식으로 세상과 소통하셔야 되고요. 내가 가진 지혜로 세상에 영감을 주셔야 되고요. 내가 주는 메시지로 세상에 영향을 끼쳐 주셔야 돼요. 이것이야말로 시대가 원하는 메신저의 삶입니다. 가만히 주변을 둘러보세요.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여겨지시는 주변 분들을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그들은 메신저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명확한 어떠한 사실을 발견하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즉 이 말은 제가 이거를 좀 나누는 거를 좀 싫어하긴 하지만 이해도를 높여드리기 위해 가지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인정하기 싫으시겠지만 세상은 계층이 존재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일단 극단적으로 나눠볼까요? 잘 사는 사람과 못 사는 사람, 성공한 사람과 실패한 사람. 이 극단적으로 이제 이해하시기 쉽게 극단적으로 나눈다면, 실패한 사람들은 메시지가 하나도 없어요. 그냥 누군가의 메시지를 들으면서 살아가요. 근데 반대로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누군가의 메시지를 들으면서 살긴 하지만 반대로 누군가에게 메시지를 전달하면서 살아갑니다. 인플루언서들 보세요. 끊임없이 자기의 메시지를 전달을 하고 있잖아요.
수많은 어떠한 자기의 커뮤니티, 그룹, 라운지, 그 그룹을 형성해 나가고 있는 사람들을 보세요. 끊임없이 자기가 공부해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잖아요.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영감을 주고 있고 사람들의 삶에 긍정적 촉진을 일으키고 있잖아요. 네. 나는 컨텐츠가 없는데, 나는 지식을 전달하는 사람이 아닌데, 이런 오해는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기업의 총수들도 끊임없이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가장 대표적으로 자기 직원들에게, 그리고 자기 회사를 찾아주고 자기 회사의 상품을 구매해주는 고객들에게, 기업의 총수들조차도 메시지를 전달하면서 현재 비즈니스를 하고 있고 회사를 운영해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나는 과연 내 삶에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 모든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전달하는 어떤 사업을 하고 있고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가, 아니면 단지 그냥 일을 하고 있고 고객을 만나서 상품만 팔고 있는가. 이것이 굉장히 큰 결의 차이라는 거, 이거를 명확하게 인지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렇다면 내 상품에, 내 비즈니스에 어떻게 메시지를 담으면 좋을까, 이거를 계속해서 끊임없이 퀘스천 질문을 던져주셨으면 좋겠어요. 여기에서부터 이제 보다 더 고급스럽고 가치 있는 결이 만들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드린 화두, 이 메신저라는 이 키워드에 대해서 생각을 해주시는 것만으로도 이미 생각조차 하지 않으시는 분들과 격차가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오늘 저하고 함께 텐투두이스트를 함께 하고 계시는 분들, 머리가 복잡해지실 수는 있지만, 과연 나는 어떠한 메시지를 담으면 좋을까? 오늘 끊임없이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치열하게 생각해 주세요. 그냥 단지 생각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값진 어떠한 나의 메시지를 만들어 가고 싶다면 치열하게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사람은 생각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는 매 순간 불길같이 맹렬하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나약할 수밖에 없는 인간이라는 존재이기에 내가 나 스스로를 책찍질하셔야 되고요. 치열해질 수밖에 없는 나를 만들어 주셔야 돼요. 생각한다고 생각하지만 정말 치열하게 생각했을까? 고민한다고 고민하지만 정말 치열하게 고민했을까? 일도, 사랑도, 행복도, 성공도 정말로 불길같이 맹렬하게 생각했을까? 의외로 우리들은요, 생각한다고 생각하지만 생각하지 않고 선택하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가슴에 새기셨으면 좋겠어요. 마지막 선택이란 치열하게 생각한 후에야 가능하다는 겁니다. 마지막 선택이란 치열하게 생각한 후에야 가능하다는 거예요. 일상에서의 어떠한 부분은 치열하게 생각하지 않으시더라도 적어도 돈과 관련된 거, 생명과 관련된 거, 가치와 관련된 것들은 치열하게, 불길과도 같이 치열하게 생각하신 후에 최종 선택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제 우리가 메신저의 삶을 사시려면 또 생각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뿌린 대로 거둔다라는 이 명언을 또 우리가 다시 한번 상기해 주셔야 돼요. 우리 강의하는 사람들에게는요, 지금부터 1월 말까지가 어쩌면 강의가 가장 많지 않은 비수기일 수 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많이 한가해지시겠네요. 강의가 많지 않은 어떤 그 시기이다 보니까 그렇게 생각하시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강의가 많지 않다고 해서 한가할 것이라는 생각은 어떤 기준과 관점에서 나오는 것일까? 자, 그분들은 그게 그냥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비록 지금 한가하더라도 그런 시기가 오더라도 오히려 그 시기를 더욱 바쁘게 보내셔야 됩니다. 위대한 옛 성현이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뿌린 대로 거둔다라고. 일이 많을 때는 당연히 바쁜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더 바빠야 하는 순간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 남들이 한가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 시간들, 비수기라고 여겨지는 그 시간들, 일이 없다라는 것은 냉정하게 말씀드려서 내가 일을 만들지 않고 있다는 것과 같은 얘기입니다. 남들이 당연하게 여기는 그 시간들을 얼마나 치열하게, 얼마나 전략적으로, 얼마나 땀 흘리며 보냈는가에 따라 그래도 달라집니다. 나에게 주는 특별한 선물 같은 휴식이 아니라면 그 시간을 뿌리는 시간으로 만들어 주셔야 돼요. 더 깊이 뿌리셔야 되고요. 더 넓게 뿌리셔야 되고 더 많이 뿌리셔야 됩니다. 우리가 메신저의 삶을 살아가고 성공적인 삶,
행복한 삶을 살아가려면 남들이 타인이 한가하다고 여기는 그러한 시간에 오히려 더 많이 뿌리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다. 공부도 열심히 하시고요. 사람도 더 많이 만나시고요. 전략도 더 많이 세우시고요. 계획대로 하나하나 뭔가를 계획을 수립하셔서 만들어가는 나의 어떠한 상황, 상태 이러한 것들을 만들어 주신다면 더욱더 강력한 메신저의 삶 그리고 성공적인 삶이 가능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등가 교환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서로 주고받으라는 거예요. 네. 내가 얻고자 하는 것이 있으면 내어놓는 것도 있으셔야 돼요. 네. 나 너무 치열하게 사는 거 아니야? 너무 각박하게 사는 거 아니야? 너무 열심히만 사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만큼 우리는 내면의 욕구에 이루고자 하는 것이 크잖아요. 얻고자 하는 것이 크잖아요. 행복해지고자 하는 욕구도 크고요. 성공하고자 하는 욕구도 크신 거잖아요. 네. 큰 만큼 내놓으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람의 마음을 얻고 싶다면 그 사람의 마음이 열리도록 무언가를 내놓으셔야 되고 돈을 벌고 싶다면 돈을 벌 수밖에 없는 무언가를 내놓으셔야 되고 그것이 피가 되었든 눈물이 되었든 땀이 되었든 말입니다. 중요한 것은 교환의 시점에서 내가 갑이 되느냐 을이 되느냐예요. 네. 나 자신하고의 교환의 경우 주도적 마인드를 통해 갑이 될 수도 있고요. 타인과의 교환의 경우 내가 얼마나 강한 무기를 쥐고 있는가에 따라서 갑이 되느냐 을이 되느냐가 갈릴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우리는 교환의 시대에 살고 있는 겁니다. 작용이 있어야 반작용이 있는 거예요. 네. 메신저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치열하게 고민하시고 그리고 남들이 한가하다고 여기는 그 시간에 오히려 더 치열하게 뿌리고 또 뿌리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 부분 교환의 법칙이라고 그냥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뿌린 만큼 내가 치열하게 고민해서 뭔가를 세워놓은 만큼 분명히 나에게 다가오는 것이 교환의 법칙인 것만큼 나한테 오는 것이 더 크다라는 거. 뿌린 만큼 나한테 온다라는 거. 작용한 만큼 나한테 반작용이 온다라는 거. 이거를 꼭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준비한 이제 마지막 내용이 될 것 같아요. 네. 그럼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루어가야 되는 것이 뭐냐? 바로 자립입니다. 스스로 서는 거죠. 그냥 단지 자취방 얻어가지고 홀로 사는 거 이게 자립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진짜 자립이란 타인에게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일어서는 것을 의미하고요. 스스로 우뚝 서셔가지고 성공에 이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보호막을 벗어 던지시고요. 나 홀로 세상에 발가벗겨졌을 때 비로소 자립을 위한 필요 요소가 보이기 시작을 하실 거예요. 남의 것을 알리지 말고 나의 것을 알리셔야 돼요. 남의 것을 팔지 말고 나의 것을 파셔야 돼요. 남의 인생을 살지 마시고 나의 인생을 살아가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요. 나 스스로 자기 인식부터 시작을 하셔야 됩니다. 나는 누구고 무엇을 이루기 위해 살고 있고 무엇을 통해 꼭지점에 도달하고자 하는지 명확하게 인식하셔야 돼요. 내가 가진 상품이 무엇이고 나의 고객은 누구이고 어떻게 알리고 어떻게 팔 것인지 항상 끊임없이 고민하셔야 됩니다. 끊임없는 실행 속에서 깨우치고 발전하기를 거듭하셔야 돼요. 독립, 독행 하셔야 됩니다. 홀로 서셔서 홀로 나아가셔야 돼요. 스스로의 힘으로 일어서서 스스로 행동하셔야 됩니다. 이러한 것이 계속해서 사이클이 도시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을 때 우리가 정말로 진짜 그 누구를 만나시더라도 나 스스로 홀로 서 있다. 자립에 성공했다라고 떳떳하게 얘기할 수 있는 나의 상태가 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드려봅니다. 좀 이렇게 다시 한번 복귀해서 말씀드리지만 복귀해서 말씀드려서 좀 송구하지만 이 자립에 대한 부분에서 저는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남의 것을 알리지 말고 내 것을 알려야 된다. 남의 것을 팔지 말고 내 것을 팔아야 된다. 남의 인생을 살지 말고 나의 인생을 살아야 된다요. 저는 그래서 항상 남의 시장이 아니라 나의 시장을 갖기를 갈망합니다. 남의 시장에서 남의 것을 파는 것이 아니라 나의 시장에서 나의 것을 파는 것을 갈망을 하고 항상 그것을 원하고 항상 그걸 향해서 계획하고 움직이려고 하고 있어요. 지금 저하고 함께 하시는 텐투리스트를 함께 하시는 우리 사장님들께서도 물론 남의 시장에서 남의 것을 파는 것 비즈니스적인 부분에서 이걸 피해갈 수는
없어요. 단지 그거는 그거대로 하시면서 네, 중심축을 나의 시장에서 나의 것을 팔 수 있는 상황을 만들기 위해 항상 고민하시고 시장을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이고요. 네. 누가 보든 보지 않든 남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무조건 해야 하는 것, 그것은 바로 나를 성공으로 이끌어줄 그레이트 헤빗 10 to do 리스트이다.